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지만 외부 물질 세계에서 행복을 얻으려 온 힘을 다하지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왜? 애초에 방향이 틀렸으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대만과 중국에서 800만 독자의 자아를 찾아준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지은이 장덕헌, 옮기니 양성희, 라이온북스 출판사입니다. 지은이 장덕헌은 대만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다년간 내면 수양에 대해 연구했고 이에 관한 저서로 새로운 자신으로 살다, 소망을 이룬 자신을 만나다, 또다시 미지의 자신과 만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나요? 등을 출간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내면치료 대가 로이 마르티나와 함께 정신 60가지 질문을 풀다를 썼다. 그가 쓴 내면 수양 시리즈는 중국 대륙에서 1200만 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고 여전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작으로 내면 수양 분야의 걸작으로 인정받아 중국의 인터넷 서점 당당왕에서 당당왕 전체 5성급 최고의 도서로 선정되었고 그 밖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대상, 성공 자기계발 분야 10대 도서라는 영예를 얻었다. 나를 찾는 수업,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법. 프롤로그.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책을 펼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인생의 답을 찾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가 이 책을 쓰도록 마음먹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남자가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초조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뭘 찾고 계세요? 차 열쇠요.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충 어디쯤인가요? 뭐 하다 떨어뜨리셨어요? 여자는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다가요. 그럼 저쪽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당황해하자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쪽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여자가 너무 바보 같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야기 속 여자처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많다. 지금 가는 방향에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타인 혹은 외부 물질 세계에서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대도시에 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 이 책은 먼저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한 신체, 마음, 정신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충격과 사건에 부딪히며 다양한 인생 과제와 지혜를 경험한다. 또한 주변 인물의 경험과 성장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용적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러링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이. 사실 결말 부분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 지침을 얻기 바란다. 그러려면 소설책 읽듯 단숨에 읽지 말고 서너 장씩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충분히 그 내용을 음미하기 바란다. 주변 친구, 가족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지혜를 공유한다면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인생 철학은 반드시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기에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장더펀. 에필로그. 독자에게 띄우는 편지. 25살의 어느 날 나는 타이완 방송국에서 정오 뉴스를 마친 후 짙은 방송 메이크업을 지우지도 못한 채 서둘러 최고급 볼보를 몰고 방송국을 빠져나와 곧장 타이베이 런아이로 밍런강 대저택으로 향했다. 대단하고 유명한 남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짙은 화장 덕분에 눈, 코, 입이 아주 또렷해서 실제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온 얼굴로 난 너무 불행해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무렵 난 정말 답답하고 우울했다. 난 명문 타이베이 대학을 졸업한 젊고 아름다운 방송국 뉴스 아나운서이고 유명한 재벌 남편을 둔 덕분에 호화주택에 살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았다. 어떤 사람은 그중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때 나는 자신에게 아주 무지한 상태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인지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면 아들, 딸 낳고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10년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베이징 교회에 있는 넓은 별장에 살면서 도우미 3명과 운전기사까지 고용했다.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다. 하지만 난 여전히 불행했다. 다 재미없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난 사내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꽤 많은 수입을 올렸다. 주로 대기업 직원을 상대로 영업 마인드, 시장 정보, 소속감 강화, 대화의 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글로벌 인류 기업에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엔 이 무대가 너무 작아. 얼마 뒤 남편이 싱가포르 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온 가족이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나는 우연한 기회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됐다. 신입으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마케팅 이사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업적은 우울증으로 막을 내렸다. 그 무렵 어디선가 나를 비웃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직도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걸 다 줬는데 원하는 게 또 있어? 2002년 말 나는 싱가포르의 성공을 뒤로한 채 가족과 함께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나는 내면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중국은 물론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인도, 싱가포르, 미국, 호주까지 가서 정신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100권이 넘는 관련 서적을 독파하고 매일 명상과 요가 수련에 힘썼다. 내면으로의 여행은 과거를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운명과 업보의 억압, 잠재의식에 숨겨진 자동반응 시스템의 작용과 맞물리면서 화려하고 풍요롭고 특별했지만 순탄치 않은 삶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동안 늘 불행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실상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깨달았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너무 진부한 구호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사물, 사건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반문하고 싶은가?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업적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겉돌 수밖에 없다. 스스로 평범한 인간임을 자처하면서 인생의 풍파와 고통을 끌어들인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운명의 장난에서,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내면에 형성된 그림자로부터, 편견으로 굳어진 잠재의식의 자동반응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외면과 내면 모두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위의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해왔지만 나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켰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내가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내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기꺼이 내 불행에 굴복하는 과제를 완수했다. 그동안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나는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돕고 싶어졌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찾아가는 지름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복잡하게 뒤얽힌 세상사와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독립과
감정의 자유를 실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그 지름길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신체, 마음, 정신 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히 이 책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동안 굳어진 삶의 방식을 단번에 깨트려 버릴 수는 없다. 독자들이여, 먼저 신체와 감정 부분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보라. 신체 부분을 예로 들면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기르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좋다. 감정 면에서는 매일 하루를 돌이켜보자. 오늘 누가 혹은 어떤 일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했는지 살펴보고 내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또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을 직시하면서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잠재의식의 습관, 즉 잠재의식 속에 자동반응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이다. 1. 신체 연결. 2. 감정 굴복. 3. 생각 직시. 4. 신분 동화 감지. 위의 모든 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은 본문에서 다양한 실제 사건을 통해 제시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수년 전 나는 인도 원리스 칼리지에서 21일 동안 정신수련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기도. 기도는 본래 종교적인 색채가 없었다. 종교나 신앙이 없어도 특정한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는 일종의 바람이자 자기 선언이다. 이 책 내용 중 진심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우리를 도와준다 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분명히 파악했으나 어떻게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른다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굴복이다. 기도는 참된 자아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참된 자아를 감지하는 도구이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과 부합된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해 본다. 자신이 고독한 인생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안내서와 나의 축복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사랑과 빛이 충만한 곳에서 장덕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심리학에 기반한 소설로 풀어낸 인생 지침서 나를 찾는 수업에서 행복과 기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들, 부와 권력, 건강 따위는 결국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지. 안 그런가? 노인이 넌지시 동의를 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행복과 기쁨이 뭐가 다르죠? 러링은 이 점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네가 말한 행복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야. 다시 말해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할 외부 사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 그런 행복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지. 노인이 길고 흰 수염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며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노인이 자네가 한번 설명해보지?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러링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이었다. 어떤 문제냐면 외부 사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지. 하지만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야. 깊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러나오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아. 멍하니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던 러링은 문득 자신을 돌아봤다. 지금까지 살면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쾌락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사랑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네. 진실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건가요? 잘 아는 것처럼 받아쳤지만 사실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도 베풀어 본 적도 없었다. 러랭의 부모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 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어린 러링은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행복한 아이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맞아. 분명히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핑계 삼아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다룬다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아이에게 강요하곤 하지. 노인의 말투와 표정은 유달리 진지했고 러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러링은 부모가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원했다. 이보게, 부모도 사람이야. 사람마다 역량의 한계치가 다른 법이고,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네. 지난날 자네의 부모가 매 순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훌륭한 부모는 아니었겠지만 그건 타고난 지식과 역량의 한계 범위가 낮았기 때문이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자네에게 베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러링은 노인의 위로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물론 가슴에 맺힌 한은 영원히 지울 수 없겠지만 러링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바라보자 노인이 또 한 번 독심술을 발휘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네. 어떻게 하면 사랑, 기쁨,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으려는 게지? 네, 그리고 하나 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 하며 애쓰는데 왜 다들 얻지 못할까요? 겉으로 밝아 보이지만 수많은 아픔을 숨긴 채 억지로 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다들 이렇게 살아야 하죠? 로링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격해졌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러링의 호소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차분하고 간결하게 답했다. 왜냐면 지금 자네처럼 진정한 자아를 잃었기 때문이네. 네,
행복은 외부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이고 외부 사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했던 상황이나 사물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고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펩티드 극복. 러링은 한껏 들떠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그리고 노인을 보자마자 IT 업계의 대부와 만났던 일이며 스스로 멋지게 펩티드를 극복한 일을 침까지 튀겨가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노인은 이야기를 경청하며 무한한 지지와 찬사를 담은 눈빛을 보냈다. 자, 이제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을 공부할 차례군. 러링이 이렇게 흥분하기는 즈밍의 외도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너무 기뻐서 뭔가 횡재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강의를 시작했다. 보통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잠재의식을 강조하곤 하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지. 저도 그랬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성격 급한 러링이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노인은 친절히 받아줬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런지 아나? 음, 그 마차 그림이요. 말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뒤에서 마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아니지. 마부도 결국 그 뒤에 앉은 주인 명령에 따라야 하죠. 주인이 북쪽으로 가라는데 마부 마음대로 남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노인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제자가 아주 자랑스러웠다. 이상적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보자고. 겉으로 열심히 남편감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잠재의식이 자신은 이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자의 참된 자아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제를 부여받겠지. 자네도 알겠지만 여자가 아무리 남편감을 찾으려고 노력한들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참된 자아의 과제를 완수한다면 여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일부러 찾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이것도 같은 걸까요?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잠재의식은 항상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참된 자아는 실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제를 주겠지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려면 일단 내가 바라는 것이 운명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원대한 이상과 부합하고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과 참된 자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자아의 과제를 완수해 운명을 뛰어넘어도 진심으로 원하는 일은 이룰 수 없어. 아, 모두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는 내면의 여정이군요. 그렇지. 하지만 자네는 그동안 신체의 벽을 뛰어넘고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생각의 오류를 검증하고 의미 없는 신분 동화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어. 이미 기본을 갖췄으니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일은 절대 어렵지 않아. 결국 평생의 숙제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걱정 말게. 다 요령과 비법이 있는 법이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신체와의 연결, 굴복, 정신 안정,
감지 방법을 통해 참된 자아를 가로막는 수많은 벽을 뛰어넘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일정한 에너지 파동을 지녔고 비슷한 파동을 가진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내용이지요? 좋아. 잘 기억하고 있군. 다시 말해,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하면 우리 몸이 그것에 부합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도와주지. 그런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란 게 어떤 것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마음과 진심을 다해 갈망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나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게 중요하네. 매일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장면을 그려보게.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고 느껴보면 신체 세포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세. 와! 러링은 노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이때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영화 내용이 떠올랐다. 우리의 대뇌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이 순간의 실제 경험인지 상상 혹은 기억의 산물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불확실한 대뇌 작용이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장면을 형상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주는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가 관찰한 것인지 실제 경험한 것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상상의 결과인지는 알지 못하지. 그저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부합하는 사물이나 사건으로 답을 돌려줄 뿐이야. 이 비법의 핵심은 우리가 시각적인 형상과 간접 느낌만으로 발산한 주파수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야. 정말 신기하고 대단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니. 하지만 외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 이것은 분명 내면의 여정이지만 그렇다고 온종일 멍하니 앉아서 꿈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 아무 노력 없이 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 안 되지. 하늘은 늘 공평하다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법이야. 자,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 가능한 즐겁고 억지스럽지 않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게. 이렇게 하면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엔 내면 세계를 단련하지 않고 심보가 나쁜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만약 윤회 사상을 믿는다면 그들이 전생에 선행을 많이 베푼 덕이겠지. 운명론으로 보면 그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겠고,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학교로 본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르니 실천해야 할 것도 다른 것이지.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렇지. 이것 말고 다른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 좀 뻔뻔한 방법이지. 뻔뻔해요? 뭔데요?
사람들이 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아는가? 글쎄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맞았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이 우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더 많이 라고 외친다네.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조르면 우주가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지. 로링은 웃음을 터뜨리며 뻔뻔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았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아. 먼저 본인의 생각이 명확해야 우주도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반드시 언행일치할 것.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다르면 절대 안 돼. 행복과 기쁨,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만나는 시간 속에 있다.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법, 나를 찾는 수업. 오늘 여기까지.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